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우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올 때 쓰는 우산 맞냐? 맞습니다. 그 우산입니다. 웬 우산이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핵우산입니다. 핵우산. 보통 핵우산이라고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핵을 가진 나라가 비올 때 이렇게 펼쳐주는 것처럼 우산을 펼쳐주면 그 안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가서 이제 보호를 받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보통 뭐 대한민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유럽의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과거와 달리 이건 진짜다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래식 군비, 이 재래식이란 표현도 참 오래간만에 쓰네요. 전통적인 비핵 이제 무기들이죠. 뭐 탱크라든지 뭐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국방비를 대거 늘리는데, 과연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즉 러시아가 가진 막대한 5,000개가 넘는 막대한 이제 핵무기 앞에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과연 우리가 뭐 재래식 군비를 증강한다고 그래가지고 맞설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나라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두 나라밖에 없는 이제 핵 보유국이죠. 다른 한 나라는 어디죠?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EU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나라가 유럽 대륙에 어떤 핵우산을 제공해준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서로가 좀 껄끄러운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 나토, 유럽 지역에 대해서 미국을 대신해서 핵우산을 제공해주는, 즉 안전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프랑스 핵전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몇 개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가 한 35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거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1,500개까지도 증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 이제 핵 보유국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잘 공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290개, 즉 290개의 핵탄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40개, 10개, 80개, 160개 해서 290개, 290개의 핵탄두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그러니까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한 540개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사실 프랑스의 이제 핵 전력 같은 경우는 냉전 이후에도 한 500개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지난 2008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르코지 대통령이 핵무기를 감축하겠다라고 그래서 300개 이하로 줄인다라고 그래가지고 29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의 핵탄두는 290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핵탄두를 1,000개가 아니고 뭐 수천 단위, 1,000단위로 갖고 있는 나라들은 핵탄두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게 실전 배치되어 있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잠깐 창고에 들어가 있지만 언제라도 꺼내서 쓰면 되는 놈들이 있고, 아니면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이걸 실전 배치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손을 좀 봐야 되는 친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폐기 상태로 놓여 있는, 물론 이제 급하면 갖다 쓸 수도 있지만 당장 꺼내 쓰기는 매우 힘든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90개의 핵탄두가 모두 실전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핵무기라는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상대방한테 떨궈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투발 수단이라고 합니다. 상대방한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잘 갖춰진 게 필요한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아까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랜드 베이스드 에어크래프트, 공군이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발진하는 전투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라팔 전투기죠. 거기다가 미사일을 달아서 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여기도 또 라팔입니다. 해군용 라팔이죠. 여기에 쓰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 SLBM으로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위협을 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보여야 좀 겁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실제 성능이나 효과와 더불어서 전시효과라고 그러죠. 상대방한테 이제 파워를 보여주는 현시효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 즉 라팔 전투기와 공대지 미사일을 결합한 이러한 핵투발 수단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라팔 전투기죠. 그다음에 라팔 전투기.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은 좀 길쭉한 미사일 하나가 있습니다. 좀 봐도 좀 모양새가 커 보이는데 불어를 읽으면 저도 잘 불어를 못 읽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으로 보통 읽으면 ASMPA라고 부르는 이제 중거리 초음속 미사일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되는 이제 되게 멋대가리 없는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라팔과 ASMPA라고 하는 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조합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군 즉 지상에서 이륙하는 공군기 40대 라팔 중에서 40대가 핵투발 전투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해군용 같은 경우는 10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0대가 이제 돼 있겠죠. 당연히 이 ASMPA라고 하는 미사일도 라팔 전투기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발씩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0기의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50기의 핵탄두 하나씩. 그러니까 공군과 해군 비행기에 탑재되어 있는 핵탄두는 50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SMPA 같은 경우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사정거리는 한 6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라고 그러면 이제 초음속이다 보니까 상대방 대공 방어망을 뚫기가 좀 쉬운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이 안에 요 탄두에 보면 이제 한 300킬로톤 정도의 탄두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싣고 가서 한 발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그러면 가서 떨어뜨리면 한 번 딱 터지면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팔 전투기의 항속거리 플러스 600km 정도를 더 날아간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가 얼마냐?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요 표를 다시 보면 기본적으로 한 2,00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탑재된 연료 탱크에다가 이제 외부 연료 탱크를 포함하면 자체 힘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는 한 2,000k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600km를 더하면은 이제 2,600km, 한 3,000km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항속거리가 짧다 보니까 주 사용 대상은 당연히 러시아일 텐데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면 러시아, 프랑스 거리가 꽤 멀죠. 그러니까 이제 공중급유기를 대거 동원하지 않으면 타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프랑스의 이제 공중급유기가 상당 부분 이제 낡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물론 최근에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새 것으로 이제 많이 바꾸고는 있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이것이 이제 고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라팔 편대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 하나를 위해서 한 뭐 4대나 8대 이런 식의 전투기 같이 뜨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투기들이 교대로 핵미사일을 탑재한 라팔 전투기에 대해서 공중 급유를 실시를 해줍니다. 버디 급유라고 그러죠. 친구들끼리 서로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대만 멀리까지 가서 타격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나?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돌아온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미사일 한 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떨구고 나면 목적을 다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편도 티켓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이 가지고 있고 당연히 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라팔 전투기 물론 이제 세부적인 사양들은 다릅니다만 여기에도 똑같이 여기 화면에 보시면 ASMPA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ASMPA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전역에 이제 3곳의 기지에 나눠서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즉 뭐 아무데나 막 있는 게 아니고 쉘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를테면 뭐 러시아라든지 잠재적 적국이 핵미사일을 통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벙커 안에 이제 보호가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는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공중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장거리 폭격기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취약한 대상이 이제 공군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공중에 떠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정확하게 공격하기 힘들죠. 하지만 지상에 있다가 공격을 받으면 정말 뭐 그냥 한 방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취약한 그러한 체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보복 수단은 당연히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밖에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탑재를 해놓고 있으면 상대방이 먼저 때리더라도 안전하게 남아서 상대방을 다시 보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SLBM M51이라고 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총 48발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M51-1이 있고 그 다음에 M51-2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M51-2가 개량형이겠죠. 그래서 그 이전 버전인 M51-1이 이제 16기
그다음에 M51-2가 그다음에 32기 해가지고 총 48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LBM 프랑스제 SLBM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보통 한 6,000km에서 9,000km 정도로 보통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확한 거는 비밀이긴 하지만 최대 9,000km, 적어도 6,000km 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미사일을 탑재하는 원자력 잠수함도 있어야겠죠.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르트리옹팡급 이라고 하는 부르는 원자력 잠수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6발이 뒤에 쭈루룩 탑재가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총 트리옹팡급 잠수함을 4척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프랑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해군은 4척 체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한 척을 띄우려면 4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실제로 보면 4척 중에 한 척은 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배가 돌아오고 나면은 비잖아요. 그러니까 한 척은 이미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척은 돌아와서 정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페트롤을 돌고 있는 배가 한 척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돌아오고 있는 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4척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척당 16개를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64발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왜 48발만 있어?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이제 계산력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꺼번에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잠수함이 3척이에요. 맥시멈. 그리고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정비할 때는 빼놓고 있으니까 48개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M51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공군에는 딱 그 미사일에 핵탄두가 하나 실려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 4개에서 6기 정도의 개별 돌입 탄두 MIRV라고 부르는 탄두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 미사일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미사일이 이제 목표물에 도착을 하면 저게 통째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발씩을 떨궈줍니다. 버스에서 사람 내려주듯이. 그러면은 그게 4개 내지 6개가 각각의 목표물을 독립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상대방이 요격에 맞서가지고 또 그거를 또 회피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그러한 탄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발당 이것도 이제 100킬로톤 정도 수준이니까 아까 공군형 ASMPA 같은 경우는 300킬로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 위력은 약하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를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오차라고 해가지고 확률 90% 이상으로 그걸 때릴 확률인데 이것이 보통 보면 150m에서 200m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그 지상에 있는 ICBM 사일로를 실제로 공격해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ICBM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프랑스는 ICBM은 없어요.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없어요. 왜? 프랑스라는 영토 자체에 어딘가 숨겨놔봐야 공격을 받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가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달리 이제 공중 발사 이건 이제 전투기를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2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런 이제 핵 발사, 핵무기 활용 연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발사 핵 훈련을 이제 종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진들이 찍히는 것은 프랑스가 보란 듯이 과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기 핵탄두가 탑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한 라팔 전투기가 실전과 비슷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이 진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공격할 능력도 있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ASMPA 이런 기지에 이렇게 분산해서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항공모함은 프랑스 항공모함, 드골 항공모함에는 그러면 항상 핵탄두가 실려 있습니까?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만 공간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모든 항해 때 매번 핵탄두를 탑재하고는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필요할 때만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군기는 그렇고 SLBM 같은 경우도 이제 정비하고 보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잠수함 기지 근처에 이것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대서양 쪽이겠죠. 한 척이 배치돼서 프랑스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프랑스가 핵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핵공격을 가한 상대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잠수함 한 척이 항상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영어로 페트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페트롤 같은 경우는 지금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꽤 오랜 기간 동안 거의 50년 이상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던 2022년 그 시절에는 이제 한 척이 아니고 두 척이 이제 배치되는 이제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다 공개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넓은 바다인 대서양과 면에 있는 브레스트 요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군기지 두 곳에 지금 미사일들이 나눠서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핵 전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완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핵무기를 생산하고 설계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투발할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항공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자체적으로 완결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영국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벵가드급 잠수함에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미사일이 있겠지만 그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동일한 걸 씁니다. 트라이던트 미국제 탄도미사일을 영국 해군이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영국이 특별한 관계다. 되게 친하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영국이 진짜 100% 독자적인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또 퀘스천이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알아서 다 해.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에 핵무기를 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국 영토 내 또는 원자력 잠수함 이런 식으로 자국의 관리 안에 이제 핵무기를 모두 갖다 놓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방비 중에 상당 부분을 이 핵무기와 관련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핵무기는 만들기가 어렵지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냥 갖다 놓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소련이 5,000개 뭐 과거에 8,000개 뭐 이런 이제 핵탄두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핵무기를 갖다 놓고 그냥 가만히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으면은 왜 소련이 망했겠습니까? 사실은 핵무기는 불안한 물질이에요. 핵물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교체해주고 유지 보수해주고 그리고 그 투발할 수 있는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4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218억 달러 정도를 핵무기 유지 관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거보다 더 늘어나서 2019년부터 2025년, 2023년까지 보면은 한 430억 달러, 2배 이상의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핵무기를 잘 관리해서 당장에도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플러스 뭐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한다든지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이런 작업들도 계속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카드 할부값 돌아오듯이 큰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 한숨 좀 돌릴만 하면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돌아오는 거죠. 이거는 뭐 모든 무기의 공통점이긴 합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 SLBM을 탑재하고 있는 르트리옹팡급 같은 경우도 2030년대 뭐 초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퇴역을 해야 됩니다. 보통 잠수함은 30년 정도 쓰고 나면 이제 퇴역을 해야 되는데 르트리옹팡급이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취역을 했으니까 이제 퇴역대가 가까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SLNE 3G라고 부르는 새로운 신규 원자력 잠수함을 지금 이제 설계를 했고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이제 드골 항공모함 벌써 취역한 지도 이제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기 항공모함 원래는 이제 같이 만들어서 두 척 체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밀렸죠. 그래가지고 차세대 항공모함도 지금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뭐 핵무기 핵탄두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 이거는 정말 자폭용이고 상대방한테 진짜 위협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항공모함, 그다음에 잠수함 이런 것만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팔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가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급유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유기 우리나라도 MRTT라고 부르는 이제 A330에 기반한 이제 그 이중 목적 수송기 겸 이제 급유기가 있는데 이것들도 다량으로 확보하는 작업들을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란 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새 거 샀어.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저거 군사 무기야라고 하는 데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데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새로운 탄두 더 작지만 더 확실하게 잘 터지고 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신형 탄두를 개발하는 작업도 계속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하나씩 터뜨려 봤겠지만 지금은 터뜨릴 수가 없잖아요. 핵무기에 대해서 핵실험을 안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핵탄두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주 강력한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핵무기와 관련돼서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핵무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뭐 무기들이 그다음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설도 필요해요. 이게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 벅차다 보니까 영국과 공동으로 핵무기 관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시설에 와가지고 분해돼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핵탄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잘 터질지 안 터질지를 관리하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보시다 보니까 아 그래 프랑스는 그래도 강국이구만 하는 생각도 들고 야 프랑스가 이런 거 다 유지하려고 그러면 정말 허리가 휘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허리가 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자체적인 핵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뭐 검증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유럽 대륙에 있다 보니까 이 프랑스가 미국을 대신해서 이 유럽에 핵 우산을 제공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 모든 나라들은 이 뭐 핵을 가진 나라 뿐만 아니고 실제로 모든 군사 같은 경우는 독트린이라고 그러죠. 교리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무기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놔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핵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핵을 언제 사용하느냐?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방어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언제 사용해? 프랑스 핵무기는 프랑스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상황. 이 극단적 상황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뭐지? 사실은 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중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중대한 이익은 뭐야? 라고도 궁금해하실 텐데 이거 역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핵무기가 언제 사용되고 언제 사용되지가 않고 라는 것을 상대방이 명확히 안다면은 그 선을 파악해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선제 공격을 해버리든지 이 정도 공격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우리한테 핵무기 쓰지 않을 거야. 이를테면 먼저 상대방이 핵무기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기를 안 써.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마음껏 재래식 무기로 프랑스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러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언제 핵무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 관계자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공격자가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 자기가 핵미사일을 뒤집어 쓸지 핵폭탄을 뒤집어 쓸지에 대한 위험을 계산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어용이다라는 입장을 밝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중국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프랑스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언제죠? 재래식 무기로 막 공격을 해와. 그런데 더 이상 지켜낼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상대방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한 모든 태세를 다 갖춰놨어. 누가 봐도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 먼저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특징적인 점이 나토 회원국이지만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독자적인 관리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에 있는 여러 병력들, 장비들은 사실 나토 전체 지휘 통제를 받으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배치가 되지만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은 예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는 그러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스크바 독트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영국의 핵 전력은 모스크바를 날려버릴 수 있는 영국이 공격받으면 모스크바를 날려버리겠다라는 게 영국 핵 전력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프랑스는 뭐냐? 상대방의 권력 중심지 이게 수도일까?
보통 우리가 수도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핵심 지역에 상대방이 극복할 수 없는 극심한 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능력을 우리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로 생각해 보면 대도시, 그러니까 뭐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상페테르부르크 같은 이런 이제 대도시를 날려버리겠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그동안의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미국의 핵 우산이 제공되지 않아. 그러면은 프랑스가 해줄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이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프랑스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핵 이야기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이런저런 이제 관리 대상 국가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핵무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무기를 사가는 폴란드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 총리가 유럽 방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말미에 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잘 읽어보면 독자적으로 폴란드가 자체적으로는 뭐 우라늄 농축해서 핵무기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 뭔가 우리를 핵 우산을 씌울 수 있을 만큼 유럽 내륙 누군가로부터 핵무기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타겟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프랑스죠. 즉 프랑스의 핵무기를 폴란드에 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핵전력 대표적으로 뭐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라팔 전투기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라팔 전투기가 폴란드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핵우산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폴란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이제 발트 3국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우리 쪽에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보유한 핵 전력을 유럽 전역에 이제 분산 배치하면서 유럽 전역에 대한 핵 우산을 제공해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장 갖춰진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독일과 더불어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당연히 핵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고 이 핵 미사일을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프랑스가 유럽에 핵 우산을 이제 제공해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유럽 대륙을 다 지키기에 프랑스가 보유한 290발의 핵탄두면 충분하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의 핵탄두가 있어야 유럽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따져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느낌상으로 봤을 때 290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영국을 합하면 550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나? 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역시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거 말고 기존에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290개 말고 추가로 한 1000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1000개를 새로 생산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럽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한 10년의 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비용, 그러니까 유럽 전체 GDP의 뭐 한 5%에서 6% 지금 방위비를 이제 뭐 2%를 넘기는 것도 이제 힘들어서 헉헉대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이 핵무장을 위해서 돈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누가 내느냐라는 또 불만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미국이 떠난 유럽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유럽 대륙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프랑스의 핵 우산이 다른 나라까지 보호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의 핵전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핵무기라는 게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핵 투발 수단을 갖기 위해서 많은 투자, 그리고 핵무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이것까지 좌우간 감안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의 핵 우산 그리고 프랑스의 핵전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